김정연두라고 그러고 예술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알았다고 착각을 이름 때문에 하는데, 사실 제가 작가 생활을 시작한 거는 1999년도에 성공미술관에서 엘비스 공중반점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첫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는 학생 때 조각 공부를 하고 영국서 파인아트 공부를 골스미스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왔었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막판에 갔었던 한 중국 식당에서 중국 아저씨가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과 함께 춤추면서 요리하는 걸 보고서 다섯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90년대 말에 가장 흥미로운 화두였던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멀티컬처럴리즘, 또 뭐랄까 아이덴티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그 중국 식당 아시아 문화와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 대중문화, 이민 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에 이런 것이 섞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가지고 성공미술관에서 한국에서 첫 데뷔 공연과 전시를 하면서 4월 동안 치즈 짜장면을 80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화두가 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요리 퍼포먼스 작가로 알려지게 되고, 그게 시작이었고요. 제 작품을 그냥 편협하게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밝고 포지티브한 사회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하신 분들은 그 너머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단 한 번도 이렇게 균형을 깨뜨려서 가고자 한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됐었고 비엔날레도 여러 번 나가게 됐었던 내 사랑 진이라는 작품을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하나의 명제 덕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으로 인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대한공간 루프라는 공간의 지하 계단 안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서 슬라이드 프로젝트 2대로 전시를 할 때는, 그때 방명록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세상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작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트와 함께 방명록에 글이 쓰여 있고, 그 밑에 줄 찍어서 인생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의 또 다른 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꿈이라는 것인데, 또 다른 현실로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을 잘 보고 갑니다라고 해서 밑에 써 있었는데, 그게 저는 한 페이지에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만큼의 작품에 대한 밸런스를 가지고선 편협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선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점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일 뿐인데, 때로는 그게 어떤 춤을 위한 그런 댄스 플로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노인의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얘기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을 열어놔서 관객들이 직접 그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 작업에서 특징적 요소로서 나타나길 항상 희망해왔고, 그게 작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년이 참 재밌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언가를 진득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코앞에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너무 멀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길게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세우자니까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 미국 전시 가끔 할 때는 어느 미술관에서 4년 전에 찾아와서 작가 서치해가지고 계약 맺고 가요. 그리고선 곰곰이 생각해, 내가 4년 뒤까지 작가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짜 그렇게 오래 준비하니까 맥 빠져요. 초반에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가도 맥이 빠지고 중간중간에 자꾸 바뀌어도 맥이 빠지고 그래요. 2년이라는 기간이 저는 제일 근사한 것 같은 게,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막 하면서 1년 동안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타임의 순서라고 생각하고, 사실 비엔날레가 2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2년 시간이 잊어버리기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진짜 와, 내가 이런 힘든 노가다와 이런 비엔날레 다시는 안 해라고선 주최 측에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2년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을 더듬기에 불가능한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이 교묘한 매치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참여했던 비엔날레 중에서 가장 오르가나이제이션 자체가 탄탄하고 잘 돼 있었던 데는 이스탄불 비엔날레였던 것 같아요. 터키란 나라 자체를 도착해 보면은 이 막 케오스와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엔날레 자체의 그 조직력이라는 것은 와우,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게 총감독이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밑에서 일하시는 사무실에 계셨던 분은, 제가 파리 비엔날레를 참여했었는데 8회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한국의 비엔날레들이 참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대부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분들도 계속 시프팅이 되겠지만, 그 노하우 있으신 분들도 그닥 그렇게 미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그 본질적인 전시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하시다 보니까 그 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배울 기회가 없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그 계속 계시던 공무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또 맺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적정한 기간에서 이 기획자가 바뀌더라도 기획팀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노하우를 쌓아서 갈 수 있는 게 됐으면은 이렇게 한국 미술 비엔날레 판들이 다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좋아요. 이 아시아에서 이런 작가 불러오고 저런 작가 불러오고 정말 들쑥날쑥 막 진짜 뭐 이렇게 어떤 작품들은 정말 이렇게 모더니즘적인 작업 플러스 샤머니즘적인 작업 플러스 그 나라의 특징적인 이상한 전위적인 특성 플러스 해가지고서 별의별 작품들이 다 오지만, 그 아시아 미술관에서 거기는 쇼핑몰 위에요. 가게 쇼핑 백화점 위에 미술관이 있고, 뭐 이렇게 트리엔날레를 하지만 최소한 지난 10수년 비엔날레를 하면서 거기 작품, 아시아 작가들의 컬렉션 아카이빙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먹는 게 남는 거다, 이거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어쨌든 간에 뭔가 남기는 게 있으면은 그것은 그걸로서 또 하나의 아카이빙적인 가치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후쿠오카 아시아 트리엔날레가 와 이러고선 한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왕창 뜨려고 했다가 이렇게 사그라든 것처럼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는 그냥 굉장히 비인기 비엔날레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은 거기는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게,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 특징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엔날레가 쌓여감으로써 가치는 대단할 것 같고, 질문 자체가 저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한쪽 방면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큰 전시로 얘기를 한다면은 대부분 큰 전시를 코앞에 두고서 이렇게 작가들이 갖는 이런 불안감 이런 걸 대부분 큐레이터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주변에 아시는 큐레이터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정말 무게가 실려 있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 되는 전시에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전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비엔날레는 저는 되게 축제의 장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왁자지껄이 아니라, 기획자도 거기에서 나고 자라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야, 우리 이번에 광주에서 초대받아서 왔는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뜻깊은 의미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작가들을 부를 때도, 야, 나 여기 와서 이거 기획하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 한번 와서 봐. 와서 보러 갔던 게 제 부산 비엔날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 감독님께서 부산의 밤문화 끝내줘, 이 부산 주부의 4명 중에 1명이 춤바람 났대, 와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작업해보면 어떻겠어 라고선 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부산 온천장, 뭐 조방학, 또 동네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카바레와 뭐 또 홀라텍 이런 데 다니고 춤에 대해서 보고, 부산의 수많은 그 제비 아저씨들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이 부산의 도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대부분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면은 뭐 백스코 정도, 그다음에 뭐 해운대나 뭐 이런 데 정도, 뭐 이렇게겠지만,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 부산 특유의 그 아저씨들 문화와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이 그 비엔날레의 특징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떤 기존의 작품을 가져오던 아니면 자기의 새 작업을 만들던,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하겠다고서 뭐 옆자리 작가하고서 뭐 이렇게 서로 알력 싸움 하고서 뭐 좋은 작품을 가져온 거 가지고 최대한 근사하게 보여주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 특징상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표 사고 나서 나 오늘 다 보고 갈 거야. 우선 하루 만에 100여 작가를 다 보겠답시고서 총을 같이 쫓아다녀요. 따따따따따따따 백화점 장보러 들어가듯이. 거기에서 튀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러는 작가들이나 근사한 작업들을 근사하게 프레젠테이션 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축제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신나게 즐겁게가 아니라, 내가 즐기면서 어깨 힘 빼고서 진짜 그 전시 기획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작가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서 자기 작품이 어떤 식으로 문맥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선 가볍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